완성도 높은 코 성형을 하기 위한 지름길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유일한 방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엔성형외과 원장 김재윤입니다. 오늘은 여러 고객님들께서 많이 물어봐 주시고 또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코 수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회사들의 제품을 사용을 해서 코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을 고객님들과 또 독자님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촬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하는 것들을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죠.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코 보형물을 제작을 해서 그거를 이제 코 수술에 이용을 하는 사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3D 프린팅 기술이 정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드디어 이제 성형 수술까지도 3D 프린팅 기술이 접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그렇게 사용한 지는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은 막 그렇게 많이 대중화되거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엘 성형외과에서도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코 보형물을 제작을 이용을 해서 성형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례를 설명을 드릴 겸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제작이 진행이 되고 보형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고요. 어떤 식으로 환자한테 적용이 되는지까지도 한번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영상까지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성형외과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3D 프린팅 회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핏이라는 브랜드가 하나 있고요. 핀미코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핀미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다 3D 프린팅을 이용을 해서 코 보형물을 만들어주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어느 회사를 선택하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은 환자분의 이제 CT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이었었고요. 눈썹 뼈와 미간 사이에 굴곡이 굉장히 좀 있으셨던 분인데 높은 보형물을 원하셨었던 분이십니다. 난 진짜 딱 존재감이 뚜렷한 확실하게 높은 코, 그렇지만 이제 매끈하게 이어질 수 있게끔 울퉁불퉁한 거 없이 그런 거를 기대하셨던 남성분이셨어요. 그 전에 이제 CT를 보시면은 환자분 입장에서의 이쪽 뷰를 보시면은 뼈에서 코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 심하게 좀 들어가는 분들이 드물게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기성품을 이용해서 코 수술을 해도 가능은 하지만 그거를 이제 맞추고 다듬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적 로스도 좀 생기고요. 또 완벽하게 맞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3D 프린팅을 통해서 맞춤 정장이라고 그럴까요? 맞춤 보형물로 만들어 드리는 게 기성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을 이용을 하게 되었고요. 여태까지는 만약에 3D 프린팅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엄청나게 무수하게 많은 종류의 기성품들, 정말 갈고 닦고 여러 가지의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진 보형물입니다. 기성품으로 수술을 해도 정말 예쁘게 만들 수 있고 모든 환자들의 니즈를 거의 대부분은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미간 쪽이 굉장히 움푹 들어간다거나 정상적인 카테고리를 벗어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맞춤으로 맞추지 않으면은 그걸 다 커버하기에는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좀 더 동영상 보시면은 그렇게 돼가지고는 이쪽이 이제 맞지 않아서 뭔가 억지로 넣어놓은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로 있지 않고 옆으로 이동한다던가 그쪽이 붕 뜬다던가, 그래서 아무리 제가 잘 완벽하게 카빙을 하더라도 이쪽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미끄러지는 보형물의 이탈 현상, 아니면 보형물이 밀려 나오면서 염증이나 그런 구축 같은 것들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코 보형물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요. 환자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전문 의료진의 상담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만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핏뿐만 아니라 핀미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요. 이 실제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핀미를 이용해서 진행을 했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핀미의 제안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이건 의사들이 보는 화면이고요. 수량은 1개를 할 수도 있고요, 2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2개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높이가 제가 뭐 한 5mm에서 6mm 정도 높이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던 보형물보다 실제로 넣어보면 좀 더 높은 거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낮은 것도 필요할 수 있어서 일단은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디자인 중에서 한 2개 정도를 이제 요청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환자분 김로엘 씨는 재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에 관련된 표시를 했고요. 코끝을 떨어졌던 코끝이 문제였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코끝을 좀 더 높여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간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가고 전두동이 튀어나온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3D 프린팅으로 요청을 드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환자분의 데이터가 의료 정보이기 때문에 잘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한테 사전에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의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표시를 해서 동의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보형물의 시작점까지도 고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눈썹 뼈 시작점이라는 거는 여기 1번 위치, 그러니까 한참 정업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2-1과 2-2는 이제 기존의 이제 높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5mm까지 떨어져 있는 높이를 할 건지 아니면은 2.5mm 정도 떨어져 있는 높이를 할 건지도 자세하게 저희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그런 미간과 전두동과 코의 위치 그리고 험프, 그러니까 매부리의 위치에 따라서 어디까지를 커버하게 될 건지 그리고 미간 사이의 넓이를 얼마나 할 건지까지도 다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환자분과 의사가 상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의사랑 또 회사랑 상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신중하게 의사소통을 해서 선택이 되어지는 보형물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환자 같은 경우에는 2-2로 선택을 해서 제작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까지가 회사랑 의사랑 또 환자랑 의사소통하는 오더 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더 폼이 회사에 요청이 돼서 회사에서 의사랑 얘기를 해서 수치를 서로가 피드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 보형물 수치가 결정이 되면은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3D 프린팅 제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3D 프린팅 기계가 3D 플란트를 제작을 하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무균적으로 소독을 돌려서 환자분의 얼굴과 코 모양에 맞는 유일한 3D 프린팅된 맞춤형 보형물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탄생된 보형물이 이제 의료진한테 전달이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보시는 것처럼 3D 프린팅으로 이용을 해서 콧대를 정말 여러 가지 이제 단점을 극복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술인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정말 미간이 급격하게 꺼지는 경우, 또 매부리가 굉장히 심한 경우, 또 이렇게 전두동이 많이 튀어나와서 이게 기존 보형물로는 어떻게든 커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의 환자분들을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코 보형물을 사용해서 코 수술을 진행을 해서 환자분들한테 만족을 드릴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3D 프린팅 그 자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보형물 중에서도 이쪽 이제 콧대랑 미간 쪽에 그런 부분, 또 매부리가 너무 심해서 그런 부분을 좀 다듬는다는 그런 시간적인 세이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는 기술력의 한계로서 코 끝에 이 연골로 만들어지는 그 부분에까지 예상을 해서 보형물이 만들어지는 거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다 같은 코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3D 프린팅으로 코를 다 찍어낼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게는 못하고 아직까지는 성형외과 의사의 손에 끝까지 완성되는 그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성형외과 의사의 손을 믿고 맡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면은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코 까지입니다. 그래서 코끝을 좀 더 높이고 그런 것들은 어떤 인공적인 물질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 늑연골이나 아니면 귀연골 아니면 비중격 연골 등의 자기의 연골, 또는 뭐 기증늑연골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증을 받은 그런 연골, 또 진피, 그런 것들로 이제 코끝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3D 프린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형외과에서 상담도 제대로 받으셔야 되고, 상담을 통해서 환자분이 원하시는 거를 성형외과 의사한테 전달해 주셔야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돼서 코끝을 성형외과 의사가 잘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주시고 또 도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콧대나 코 미간 등에서 이제 기존 보형물로서는 할 수 없었던 부분, 아니면 조금 더 완성 맞춤의 그런 코 보형물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3D 프린팅을 이용을 해서 같이 접목이 되는 게 아주 완성도 높은 코 성형을 하기 위한 지름길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유일한 방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3D 프린팅과 그리고 코 수술이 어떻게 접목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로엘 성형외과 사례를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로엘 성형외과에서는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코 보형물로 수술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로엘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시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보도록 할 거고, 더 좋은 것은 로엘 성형외과로 찾아주시면은 제가 직접 상담드리고 진정성 있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또 원하는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엘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